하나, 둘, 셋. 고마워, 사랑해, 건강해질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긍정 미라클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제가 6급 임기제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와! 합격했는데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고, 오늘은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자, 따끈따끈해 보이죠? 짜파구리 먹으면서 얘기할 건데, 오늘 촬영하는 영상은 정보 제공 위주의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천천히 얘기할 거거든요. 2배속으로 들으시거나 다른 영상에서 정보를 얻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사내방송 아나운서 대기업 인사 담당자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임파선암 3기 항암 치료를 한 이력이 있고요. 중간에 4년이나 백수였어요. 경제 활동을 쉬고 다시 또 열심히 삶을 살다가 지금은 유튜버로서, 주식 투자자로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 도전을 했는데 붙었고요. 오늘 어떻게 붙었는지 노하우 알려드리면서 그럼 왜 포기했는지까지 천천히 이거 먹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저 처음 사보는 건데요. 보세요. 짜파게티랑 너구리 합친 거, 이게 원래 있는 레시피인데 영화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거잖아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한 주간 진짜 열심히 살아가지고 좀 피곤해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바빴어서, 일단 오늘은 정보 제공성 컨텐츠보다는 편안하게 얘기하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앵그리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너구리가 엄청 눈이 번쩍 뜨면서 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매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빨간 그 고추기름 같은 스프를 조금만 넣을까 했는데 그냥 다 넣었어요. 근데 매워요.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맵네요. 천천히 먹을게요. 제가 예전에 항암 치료 했을 때는 사실 라면은 진짜 못 먹었어요. 왜냐면 그 고춧가루 하나만 몸속에 들어가도 위장 내 점막이 다 헐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춧가루 딱 하나만 먹어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라면 이런 거는 진짜 입에도 못 댔거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라면이나 이런 인스턴트 음식은 거의 한 1년 넘게 절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튀긴 것도 절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면서. 그럴 때 한두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끓여 먹었는데, 그때는 꼭 양파를 많이 넣고 파를 많이 넣고 마늘도 넣고 좀 건강하게 2번 끓여서 기름진 국물을 버리고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자주 먹을 수 있게 되긴 했는데, 스트레스 받거나 몸이 안 좋으면 바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조심히 먹고 있죠. 매워요. 이거 빨간 스프 3분의 1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매워요. 근데 맛있어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일단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6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사실은 어떤 정말 저의 은인 같은 선생님, 지인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추천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넣어보면 좋겠다. 미라클 씨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력서를 넣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이력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6급 임기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직무수행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근데 그거는 사실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레포트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거 한번 써보신 분들이라면 어차피 경력
잡직을 채용하는 거니까 써보신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고, 저는 한 2,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 3일 걸렸던 이유는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촉박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2, 3일 정도 쓰는 시간 한 6시간 좀 안 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취업 컨설팅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싸 담당자,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마스터 자소서를 만들어라 이런 게 나오는데, 카드 띄울 수 있으면 띄울게요. 그런 게 나오는데, 일단 자소서는 그걸로 다 해결이 되고, 직무수행 계획서 5, 6페이지 요것만 조금 신경 써서 쓰면 돼요. 근데 그거는 짜깁기 좀 하시면 되고, 그 해당 기관에 정보 공개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비전, 미션, 뭐 기관의 목표 이런 것들 넣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하고 계셨던 일에 경력을 살려서 어떤 업무를 진행했는지 과업 위주로 넣으시면 사실 끝나고요. 지표 같은 거 몇 개 넣으시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까지 쓰지 못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공고는 어디서 봤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예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나라 일터. 나라 일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공고가 있는데, 뭐 기간제 교사 공고도 있고, 공모직 공고도 있고, 한시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육아휴직 대체 한시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일반 임기제 경력 경쟁 채용도 있고, 임기제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공고도 있고. 한데 보통은 일반 임기제 경력 경쟁 채용에는 9급, 7급이 많아요. 저처럼 6급은 별로 없어요. 6급은 팀장급이거든요. 팀장급이면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팀장 수준이 아니라 한 개를 정말로 책임지는 사무관님 밑에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직무수행 계획서를 썼는데 붙었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6급에 붙다니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나라 일터에 그렇게 공고를 검색해 보시면 정말 다양한 국가기관, 정부기관의 채용 공고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인사직무로 지원을 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생각하시겠죠. 대기업에 다녔으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될 수 있었겠지. 아니요.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요, 경력을 살려서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을 합니다. 공무원으로 가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저는 건강을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근무한 사람이라서 공무원에 뽑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준은 뭐냐면 관련 학위가 있거나 경력 1년 있거나 해당 관련해서 근무한 경력이 5년이거나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한 가닥씩 먹지 않아요. 근데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재밌으니까 천천히 먹을게요. 자, 그래서 나라일터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고 원하는 채용 공고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공무원뿐 아니라 다양한 게 있다 했잖아요. 직무가 진짜 다양했어요. 보통은 인사 담당자로 뽑진 않아요. 왜냐면 인사는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기제에게 권한을 주는 게 사실은 정말 맞는 일이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기관장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뭐 사정이 있었겠죠. 저를 뽑았던 이유가. 그거 말고도 무슨 화공, 선박 이런 직무도 있었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경비, 안내, 주차 하시는 분들 채용도 지금 외교부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거 하고 있고, 미화, 청소하시는 분들 어떤 기관에서는 60세까지만 지원하실 수 있고, 외교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65세까지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 미라클은 어려 보여서 이렇게 취직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삐 하지 마세요. 50대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60세이시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타인이 설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제가 좋아하는 멘트예요.
제가 카카오톡에 설정을 해놨었는데 이 말 진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안정적인 게 최고야. 나이가 많으면 직장을 이직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국민의 대다수가 기업가가 되길 원하는 사회는 보다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물론 공무원을 지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진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건 사업가입니다. 우여곡절이 있겠죠. 실패도 하시고 고난도 겪으시고 진짜 쉽지 않아요.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더 높은 거예요. 하이 리턴. 그리고 세상에 뿌릴 수 있는 가치도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무원이면 가치가 적은 일이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이만큼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 때문에 이 부분만큼만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솔직히 있으실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되면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가장 중요한 게 청렴의 의무. 그래서 겸업이나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역량을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펼치고 싶다면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안정적인 성향인데다가 이 일을 하면서 공익적인 가치를 창출하시고 싶다면 공무원에 지원을 하시거나 국가기관에 일반 직원으로 지원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자격 요건은 그렇게 돼요. 별로 허들이 높지도 않아요. 학사 1년에, 학사가 있고 경력 1년. 이거 있으면 6급 팀장급 공무원 될 수 있는 거고요. 경력 5년, 이거 있으면 팀장급 공무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류 제출을 하시면 검토하는 시간 꽤 오래 걸리죠. 왜냐면 규정에 맞춰서 채용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처럼 바로바로 그렇게 내일 당장 뿅 하고 서류 합격자 발표를 하진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꼼꼼히 일을 처리할 수 있겠죠. 급하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나서 붙었는데 면접은 3배수였어요. 한 명을 뽑는데 3명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낸 사람들 중에 3명 안에 든 거죠, 제가.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예전에 인사 담당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접은 당연히 붙겠지. 그럼 난 붙는 거네? 죄송합니다. 저의 자만심이긴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공직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자만심이 높다거나 자기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 안 계시고 약간 좀 조화롭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 성격이 좀 좋으신 분들, 둥글둥글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저처럼 이렇게 뾰족하거나 모나거나 좀 튀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고 그냥 관계 중심 베이스로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되게 차분하고 겸손하며 그런 점을 어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저처럼 약간 자만심도 있고 자기 PR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는 사람은 면접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면접위원이 원하는 답변을 제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서류 붙었으면 나는 붙는 거네. 그럼 이제부터 그 공무원에 붙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나한테 어떤 점이 좋은지 판단을 좀 해봐야겠는데 최종 결과 날 때까지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내 고민했죠. 차라리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빨리 결단을 내렸을 텐데 좀 고민하는 시간을 길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면접 통보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접을 그 기관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니까. 일단 1차적으로 한 달 정도 면접 일정이 미뤄졌어요. 무기한 연기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해당 기관이 아니라 다른 무슨 컴플렉스 같은 시설에서 진짜 넓은 곳, 그곳에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총 3명이 봤고요. 제가 먼저 들어갔고 마스크를 쓰고 봤어요. 근데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면접위원들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박 실수를 한 거죠. 대박 실수. 생각지도 못한 실수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면접에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시면 어떤 마스크를 쓰고 가실 거예요? 하얀색 그 천 마스크 깨끗한 거 새 거 꺼내서 가실 거죠. 근데 웬걸 저 어디 갔냐 마스크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간 거예요. 저 맨날 쓰던 거 보풀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 보세요. 아 진짜 어이없어요. 저 예전에 인사담당자였는데 왜 그런 거 생각 못했지? 가자마자 저 혼자 검정색 마스크 이걸 쓰고 있는데 뭐 이게 뭐예요 면접 때 이 첫 인상인데 검정색 마스크가. 그래서 가자마자 뭐야 큰일 났네.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아 큰일 났네 이러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아 어차피 붙을 건데 뭐 마스크가 뭔 상관이야. 다른 좋은 점을 어필하자.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지만 마스크를 한번 벗고 인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좋은 인상을 처음에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안경을 벗고 있었죠. 그때 화장도 되게 제가 정성 들여서 하고 갔어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죠. 하고 안녕하십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나름대로 스크립트 짜듯이 그걸 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선이랑 이 행동 다 짰죠. 어떻게 짰냐면 보세요. 이렇게 쓰고 들어가잖아요. 머리는 이렇게 묶고 있었고 정장 입고 있었어요. 까만색. 공무원은 그냥 까만색이에요. 딴 거 입지 마세요. 딴 거 입고 싶어도 입지 마세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딱 또각 들어갔어요. 다른 분들 힐 신고 왔죠? 저는 그냥 찢어져가는 낡은 검정색 구두를 신었어요. 검정색으로 신으세요. 다른 거 신으실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공무원 면접은 아시겠죠? 그걸 신고 이렇게 또각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안녕하십니까 하고 90도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할 때 마스크를 벗으면 뒷말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상태로 안녕하십니까 얘기를 한 다음 이렇게 벗습니다. 미소를 띤 상태로 벗고 마스크를 손에 쥐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90도 인사를 합니다. 올라와서 마스크 쓸 때도 눈을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쓰고 자리에 앉았던 거죠. 자, 어떠세요? 물론 마스크를 이용해서 인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품위와 품격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려면 어느 정도 우왕좌왕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접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인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스크 벗고 인사하는 그 과정에도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면접위원들에게 보여주시면 그게 면접 점수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자,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질문 같은 거 어떤 질문 받았는지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떤 질문 받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을 건데 팁을 드리자면 이거 불지가 않네요. 맛있어. 여전히 맛있어.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그 해당 기관에 계신 계장님, 사무관님 이런 분들이 면접에 참석하시지 않아요. 과장님 이렇게. 기업에서 얘기하는 그 과장님 아니고요. 과의 장, 치프죠, 치프.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외부위원을 둡니다. 외부위원은 보통 인근 혹은 컨택할 수 있는 혹은 관련 연구를 하신 교수님들 컨택을 해서 그때 면접 외부위원들이 오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분이 오셨고
한 15분, 20분 정도 면접이 진행됐고 한 분당 한 5개 정도 질문을 하셨고 추가 질문 하시고 싶으셨던 분들이 추가 질문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면접위원이 외부위원이면 더 좋은 점. 사실은 이거는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모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관의 장이나 아니면 기관의 과장님, 사무관님을 모시면 그 기관에서 근무를 살짝 했다가 혹은 연관이 있다가 지원하는 지원자가 합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정성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예 모르는 면접 외부위원을 추빙을 해서 공정성의 무게를 더 실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인데 면접자 지원자들에게는 정말 좋아요. 왠지 아세요? 그 기관에 대해서 심도 깊은 질문이 안 나와요. 이거는 면접위원 분들께서는 안 보셨으면 좋겠는 영상이네요. 완전 꿀팁입니다, 여러분. 그 기관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직무를 세세하게 할 것이며 그 직무를 할 때 어떤 성과 지표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이며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오고요. 그냥 경력직이기 때문에 경력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혹은 경력 기술서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지만 그 기관에 대한 깊은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경험한 얘기 하면 돼요. 내가 경험한 얘기. 그 기관에 대해서는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정보 몇 개, 최근 뉴스가 뭐였나 이런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어쨌든 면접 자체는 굉장히 쉬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아, 나는 공무원에 지원할 수 없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어. 저 사람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다가 기회가 오면 잡으시면 돼요. 그게 오늘 안 오면 내일 올 수도 있고 올해 그 기회가 안 오면 내년에 그 기회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잘 듣고 계셨다가 혹시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저처럼 6급 공무원에 지원하지 않으셔도 돼요. 9급, 7급 공무원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기관이지만 그냥 일반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정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지원하실 수도 있고 일반 임기제가 아니라 한신기제 근무하실 수도 있고 육아휴직 대체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근무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홍보, SNS 이쪽은 민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임기제 공무원 공고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공무원분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획정된 연봉 얼마인 줄 아세요? 기준구간은 3,600에서 7,700까지 줄 수 있다였어요. 6급이기 때문에 좀 높죠.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획정받은 연봉은 4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성과급이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왜 공무원 포기하게 됐는지 얘기 하나 해드릴 거예요.